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에는 앞에 이제 등기법을 마치고, 요번 시간에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게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여러분 시험이 이제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맞춰서 아마 시험지에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너무 지금 수업 시간에 이 말을 그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용어가 너무 길으니까 원래 이제 법에서 보게 되면 가로 열고 약칭으로 해갖고 측량수로의 지적의 법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지적에 관한 법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약칭으로 할 때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 거기 이제 뭐 정의를 나오는데 정의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면 지적이라고 하는 건 각 필지별로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가 위임하는 기관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땅은 뭐예요? 땅은 토지는 그 국가 관할입니다. 국가. 그래서 그 지적소관청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자, 이 지적소관청은 뭐예요? 위임받은 기관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공부할 때 자, 만약에 토지대장에 소유권이 누락이 됐으면 이 국가 상대로 소송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존 등기할 때 답이 만약에 대장상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절대 건물은 국가 또는 건축주 상대로 확인하면 소유권 확인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런 생각을 이해해 주시고 국가 관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지적법이 12문제 나오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지적법은 쉬워요. 등기법이 어려서 그렇지 지적법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딱딱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지적의 법이다, 지적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고 자, 이렇게 총설 부분이 있습니다. 총설 부분이 있고 국가가 등록사항을 정해요. 등록사항을 정하고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뭐가 생긴다? 토지의 이동이 생겨요. 이동이 생기면 당연히 뭐예요? 내용을 그대로 뭐예요? 바뀐 대로 정리해주겠죠? 이게 지적정리예요. 그다음에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측량이 필요하다니. 측량이 필요해요. 자, 그다음에 적부심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측량이 적당하게 잘 됐느냐, 부적당하느냐, 이 적부심사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적부심사.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지적부에서는 뭐 12문제가 나오는데, 이 총술에서는 요새 시험 문제가 뜸합니다. 잘 안 나옵니다. 만약에 올해가 나온다면, 뭐 용어가 한번 나올 것이다. 용어에 대해서 한번. 그 다음에 등록사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면적이 있고, 경계좌표가 있어요. 이렇게 경계좌표가 있다. 보자, 좌표. 소재, 지번, 지목. 자,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러면 많이 나올 때는 자, 우리가 지번도 한 문제, 지목도 한 문제, 면적도 한 문제, 뭐예요? 경계도 한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4문제까지. 12문제에서 4문제 나온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많이 나온 파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최소한 뭐예요? 최소한 이렇게 뭐예요? 지번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뭐예요? 면적 있죠? 최소한 뭐야? 2문제에서 몇 문제 정도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꼭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올해는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올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작년에 경계가 나오긴 나왔지만 혹시 모르니까 요 4가지 사항은 반드시 뭐예요? 숙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대해서 자, 또 지적 공부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공부에 대해서는 과연 대장에 어떤 내용을 쓰느냐, 어떤 내용이 등록이 됐느냐, 도면에는 어떤 내용이 등록이 됐느냐. 물론 이제 작년에는 종합적으로 뭐예요? 종합적으로 문제가 나와서 경계점 좌표 눈배 일람도 이게 틀린 사항인데 하여튼 각종 공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이게 중요해요. 자, 거기서 이제 그 3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올해가 나온다면 올해 또 나온다면 이 공부의 등록사항 중에 그게 한 문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적선산 자리에 자료에 대한 뭐예요? 자, 이용하고 그다음에 지적공부의 복구라든가 그런 뒤에 공부에 대한 뭐예요? 공개 부분이 한 문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작년에 토지동에 대해서는 그 신등본 합치, 토지동에 대한 사유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소유자 변경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또 올해는 뭐예요? 그렇게 신규 등록. 근데 등록 전환. 그죠? 그 다음에 자, 토지 분할, 토지 합병이라든가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서에서 요렇게 의무가 주어지는 6가지가 이 절차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이제 꼭 시험 문제 나온다면 올해 나온다고 예상해 보면 뭐하고 이거. 이 등록 전환하고 뭐가 이거 합병이 좀 중요하니까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적부심사에 대해서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 뭐예요? 자, 지방지적위원회 심의결 사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적부심사에 대한 관련 얘기니까 올해는 꼭 뭐가 나와야 돼요? 올해는 또 재작년에 축척 변경. 그다음에 작년에 뭐가 나왔으니까 적부심사 관련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가 또 나올 차례며 이거
축적 변경이 시험 문제 나올 차례입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이제 이 날짜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한 두 문제 정도 이제 출제합니다. 근데 지적 정리는 파트는 네 파트예요. 자, 하냐면 뭐냐면 소유자 정리예요. 소유자 정리. 그래서 이 대장 소관종으로 이제 등기소에서 자 등기관리 통지서를 오죠. 그럼 항상 등기부하고 대장의 소유권자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틀리면 등기부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등기부 할 때 소등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소유자 정리한다는 얘기 등기부 가지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처음부터 잘못 등록했어요. 그 우리가 뭐라 한다? 등록사항의 정정이에요. 등록사항의 정정. 그 다음에 자 누가 소유권자가 신청 안 하니까 소관청이 자 논에다가 답에다가 집을 줬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대가 됐죠. 그러면 자 소관청에서는 답에서 세금을 걷는 것보다 어디에서 자 대에서 걷는 게 낫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직권을 합니다. 직권을 한 다음에 뭐예요? 직권을 한 다음에 네가 신청하지 않아서 우리가 했다는 것을 통지해주는데 이 통지 사유가 있어요. 뭐라고? 지적 정리 후 통지 사유입니다. 통지 사유. 이 통지 사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지금 연방 3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 만약에 등기부가 없다면 작년 같은 문제는 지적 공부에 뭐예요? 등록한 다음부터 등록이죠, 등록한 다음부터 며칠이냐 해서 이 등록이니까 이게 7일이죠, 이게 7일. 이게 시험 문제에 계속 2년 동안 답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 두셔야 돼.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한 건 까먹으니까 이해됐으면 무조건 뭐 해줘야 돼 이거. 암기 꼭 해야 됩니다. 정리 후에 통지라든가 통지사유. 그 다음에 자 촉탁사유가 있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대장 고쳤으니까 니네 등기부 뭐예요? 표시사항 고쳐라고 촉탁사유. 아닌 거 신규등록 그 답 있죠. 자 이 네 가지 파트 중에서 최소한 뭐예요? 최소한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 나오니까 이거 보자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유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측량에 대한 뭐예요? 측량에 대한 자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자 그 다음에 의뢰 절차 있죠. 측량 의뢰 절차라든가 그 날짜라든가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적구심사는 이제 올해 이제 그 관련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축적 변경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 두 문제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지적 보면 뭐예요? 12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항상 문제 나올 때만 계속 정해져 있어요. 그 문제만 계속 나오니까 자, 이 등기법에서 잘 점수가 못 맞은 거 여기서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최소한 10문제는 맞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하시고 여기 책에 뭐 지적의 3요소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뭐 지적과 등기와의 관계 있죠. 그 관계 같은 거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지적과 등기와의 관계 214페이지 보시면 자 지적과 등기와의 관계 보게 되면 일단 지적은 행정부 국토교통부죠. 등기제도는 뭐예요? 사법부 계통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뭐예요? 자 지적이니까 땅지니까 전국의 모든 토지고 그 다음에 등기제도는 뭐예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니까 토지와 건물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어요. 9회 때 옛날에 9회 때. 그래서 자 이 등기와 지적은 대상은 뭐예요? 토지 하나다. 자, 그럼 틀린다니까. 왜? 등기는 못 있으니까. 건물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신청은 이제 단독 신청이고, 등기는 뭐예요? 물권 변동 생기니까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누가 갑이란 사람이 바다 매립하죠? 매립하면 뭐예요? 대장이 만들어지죠? 이 갑이란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신규 등록하지 않으면 뭐예요? 소관청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등록이에요, 직권 등록. 직권으로 뭐 한다?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소유권자가 갑이고, 이 땅의 소재가 충청남도 소천군 장어 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면 이 표시상 쓰죠. 그럼 당연히 갑은 미등기 상태로 뭐예요?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직권 등록이다. 왜? 등기는 당사자가 뭐 해오는 것만. 당사자 신청주의다. 당사자 신청주의. 자, 당사자가 뭐 해오는 거? 신청해오는 걸 받겠다는 거죠. 이렇게 대립된다는 이렇게. 대립돼요. 그럼 당연히 뭐 이제 이 갑이란 사람이 자 여기다 집을 짓게 되면 자 이 답을 대로 고쳐야 되겠죠? 이 갑만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갑 소유권자만 단독 신청해요. 근데 자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이 부동산 팔아먹으려고 이제 당사자가 신청해 오죠. 그럼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1번에서 자 이렇게 소유권 묻었는 게 누가 앞으로 이거 갑 앞으로 보존해야죠. 그럼 이제 2번 잊었는 게 이렇게 물권 변동은 자 갑하고라고 뭐예요? 공동을 하니까 공동신청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등기법은 공동신청이고 그다음에 지적은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구별돼요. 그다음에 이 등기는 뭐예요? 자, 서류만 심사해요. 형식적으로 서류만 심사한다. 서류만. 서류가 제대로 갖췄느냐? 갖추지 않느냐? 그것만 심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지적법은 자, 국가가 세금을 뭐예요? 세금을 알차게 거두려면 자, 이 답보다는 대가 나니까 항상 뭐예요? 직권으로 사실적으로는 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혹시 어디에다가 논에다가 집어넣고 뭐예요? 답이라고 신청하지 않나? 그걸 뭐예요? 정확히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예요? 이것은 형식적 뭐라고? 형식적 심사주의고 이것은 뭐예요? 실질적 실적 심사주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심사주의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신청하고 뭐예요? 심사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자, 나오진 않겠지만 다음 중 뭐예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뭐예요? 자, 관한 사항이다. 틀린 사항을 고르라 해서 바뀌면 안 되겠죠, 이게 이런 게. 이게 바뀌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이런 거 바뀌면 안 되니까 이해만 하고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나오죠? 목적이 나오는데, 자, 이 목적도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한 3번 나왔어요, 딱. 그리고 한 30년 동안 3번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줄만 하나 쳐놓고 뭐라 되냐면 맨 끝에 그냥 한번 읽어보면 충량수로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중요한 게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동그라미고 이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예요. 뭐 해상교통 안전은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그래서 여러분 그 지적법에 국토의 이용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나오죠?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시정비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예요. 그래서 항상 이 법의 목적은 자, 이 법의 목적은 자, 법의 목적은 뭐라고? 국토의 효율적인 뭐예요?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예요. 자, 소유권의 보호. 소유권의 보호다. 그래서 종전에는 뭐예요? 종전에는 소유권을 공시한다 나오는데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은 등기부에서 하는 거예요. 등기부. 그래서 이 소유권의 뭐가 아니다 이게. 소유권의 공시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보호다 보호. 한번 줄만 쳐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 내용만 보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기본 이념인데 기본 이념이 5가지 있어요. 그래서 국정주의, 국가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형식주의, 등기부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어서 등기법에서는 자, 등기부라는 형식 취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그 학계로는 뭐예요? 그건 법이 아니니까 지치고 민법만 사법이니까 민법은 뭐예요? 우리가 구두계약 말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계약을 맺을 때 담배 사러 가면 그 담배 가게 할머니하고 뭐예요? 계약 썼습니까? 그냥 말로 하잖아요. 말로. 담배 주세요. 그러면 담배 주잖아요. 돈 주고. 그러듯이 민법은 뭐예요? 구두계약이 가능해요. 말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절대 민법 빼놓고 모든 뭐예요? 공법이든 공인중개사법 이런 이건 절차법이에요. 등기법 특히. 자, 국가공무원이 뭐예요? 국가공무원이 절차적으로 등기부를 만들고 국가공무원이 뭐예요? 공권행위를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공무원들도 뭐예요?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항상 뭐가 필요해? 근거가 필요해. 그 서류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무슨 계통은 이 공법 계통은 반드시 뭐예요? 서류예요, 서류. 형식을 갖춰서 서류에다 기재해야 돼, 기재.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은 구두라고 하는 말이 나와도 아무 상관없지만 이 등기법은 뭐예요? 구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자, 형식이 갖추고 뭐예요? 등록해야 된다. 서류에 기재해야 된다. 그 얘기죠. 등록주의다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주의 널리 국민들은 뭐예요? 수수료 납부하고 국가가 만들어놓은 공부를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등본교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권능력이 얘기 나오죠?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직권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답으로 나오는 게 자, 뭐가 이거? 이 2번의 형식주의 반대가 실질주의예요. 실질주의고. 그 다음에 그 5번에 뭐예요? 실적 심사주의 반대가 형식적 심사주의죠. 옛날에는 뭐예요? 한 몇 문제 나왔는데 지금은 너무 쉬워갖고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 개념만 이해합니다. 다시 2번의 형식주의 반대가 실질주의. 그 다음에 쌍가 5번에 뭐예요? 실적 심사주의 반대가 뭐예요? 여기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적제도의 구분 나오는데 이 구분도 그렇게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이 뭐에 대해서 지적제도의 구분에 대해서 그 이해는 하고 가야 돼. 시험 문제를 풀려면 이해는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국가가 다 임금 땅이야. 오로지 뭐만 얻었어 이거. 세금만 얻었다 세금만.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재는 우리가 이제 법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한번 읽어보면 법지적은 소유지적이라 하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적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토지 과세를 물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다 써있는데 말 그대로 얘기해 지금. 그러니까 국가가 뭘 거두려면 세금을 거두려면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생기죠. 옛날에는 그냥 뭐였는데 임금 땅이니까 임금은 뭐예요? 자, 이 양한 공부라고 하는 지금은 토지대장이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뭐예요? 양한 공부라고 그랬죠? 양한 공부를 만들어서 뭐만 그냥 세금만 걷었어요. 근데 자 당연히 지금 이제 토지대장이 만들었지만 종전에 이제 국민들한테 뭐예요? 소유권이 부여하면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일요일 날인가 뭐 하면 그런 좀 뭐예요?
그 명품, 진품 명품인가? 뭐 그런 거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족보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렇게 쫙 펼치니까, 뭐 당산품 누구누구한테 그 어느 지역에 뭐예요. 그 니트나무에서 북쪽으로 뭐 5만 보. 그 다음에 북쪽으로 5만 보. 그 다음에 뭐예요. 동쪽으로 뭐예요. 3만 보. 이런 식으로 땅을 하사한다 해서 임금 누구 이렇게 써있죠? 그걸 가져 나왔어요. 그러면 그 양반이 이제 이거 이제 지금 가져 나온 그 조상님은 누가 임금이 준 땅이니까 자기가 뭐 이제 하인을 데리고 동틀 무렵에 이제 새벽에 그 지역에 갔을 거 아니에요. 말 타고. 여러분 생각에 하인을 데리고 가는데 키가 작은 사람 데리고 가겠어요? 키가 큰 사람 데리고 가겠어요? 아, 당연히 큰 사람 데리고 가야지. 왜 5만 보를 거두려면, 자, 여기 가서 이제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 쫓아겠어요. 그 하인이 이제 걷기 시작하죠?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아장아장 걷겠어요? 이렇게 크게 걷겠어요? 크게 걷죠? 이렇게 걷기 시작한다는 게 5만 보를 쭉 걷기 시작한다는 게.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새벽녘에 갔으면 나중에 이제 해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에서 어떤 하인이 또 걸어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5만 보하고 여기 3만 보하고 마주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땅이 이만큼이다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국가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큼 뭘 걷어야 되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이렇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계를 이 국가가 정해놓고 요만큼만 뭘 걷겠다는 게 세금을 걷으니까 그 사인과 이 사인 간에 뭐예요? 무슨 문제를 다툼이 생기면 그걸 누가 해결해 줘야 돼 이거? 국가가 해결해 준다는 게. 그래서 이제 법지적이라 그래 이게 지금 경제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 온 나라를 대한민국 땅에 대해서 임금이 다 내 땅이니까 세금만 걷는 시절이 아니라 이제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 경계를 정해주고 위치지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자 법지적에 머물고 있다. 다목적 지적은 뭐예요? 종합적인 지적인데 자 선진국의 일부 그것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자 이것은 어디 위에 토지 위 아래 뭐예요? 아래 또 전기, 수도, 가스 뭐 이런 자 이 케이블 이런 선을 뭐예요? 지하에 있는 거를 다 종합적으로 만든 이제 도면 갖고 있는데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이다 보시면 돼. 이 다목적 그래서 우리가 다목적 지적이 아닌 걸 보게 되면 새벽에 한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포크레인 기사가 뭐예요? 그 수도관 공사하다가 그 수도관 잘못 건드려갖고 그 터트려놓고 왜냐면 도면이 없으니까 기사는 감으로 뭐야? 요 정도 파면 그 밑에가 수도관이라 생각하고 그 자기 감으로 파다가 건드려놓고 이제 그래서 우린 그게 아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쌍가림은 측량 광보, 경계 표시 광보에서 도해지적 좌표 수치적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자 보통 2월 달에 발표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공시지가가 만약에 1m 있죠? 그럼 1제곱미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명동 땅이 7천만 원이에요. 자, 7천만 원이다. 7천만 원. 명동 땅이 7천만 원이다. 근데 경상북도 봉화라든가 거제 있죠? 거제는 거의 36원이에요. 36원. 그러면 이렇게 7천만 원 한 땅은 만약에 뭐 7천만 원 땅을 몇 개를 나누면 이렇게 5개를 나누면 이렇게 5개 나누면 여기 10cm죠? 10cm 요만큼 요 1m 요게 뭐예요? 요게 700만 원이야. 그 국가는 이런 땅은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땅값이 싼 시골 지역은 도해지적 도면으로 작성하고 비싼 지역은 뭐예요? 좌표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자 같은 크기의 토지라도 충무로 땅하고 만약 토지가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 같은 크기라는. 그러면 자 이렇게 36원 하는 땅하고 자 뭐예요? 7천만 원 땅하고는 자 이 측량하는 방법을 달려야 돼요. 근데 이 비싼 땅은 뭐 좌표를 이용한다. 그럼 좌표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리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으면 항상 뭐예요?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 이거? 경선이라고 하는 게 지나다닙니다. 경선. 그죠?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38도 선이 있고 그다음에 125도, 127도, 129도 이 가상 원점이 있습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 땅에 이제 뭐예요? 땅에 측량해서 내려서 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는 땅을 쳐다보면 자 안 보이지만 뭐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뭐예요? 이 땅에는 뭐가 지나간다 생각하면 돼요. 경선과 위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자 수학을 보게 되면 수학에 이제 자 함수를 보게 되면 y축하고 x축이 있으면 자 만약에 모는중이라고 생각해요. 모는중이. 그럼 생각해 보게 되면 만약에 자 요게 지금 요게 자 요게 토지가 하나 있다 치자 아니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38도선과 127도가 중부 원점이 가장 대표적인 원점인데 이게 이제 y하고 x축이라 생각하자니. 그러면 지금 요 점은 x 방향으로 3만큼 y 방향 2만큼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3하고 2이고. 요 점은 뭐예요? 요 점은 x 방향 4하고 y 방향으로 2죠. 있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4하고 이 y 방향으로 3이죠. 3에서 2 빼기 요 거리가 1이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측량을 통해서 모든 비싼 토지들은 그 땅 하나하나마다 다 뭐가 있다는 게 좌표가 있기 때문에 좌표에서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땅값이 싼 땅은 뭐예요? 그냥 1m 단위로 이제 계산하면 메타 단위로.
그러니까 곱해버리면 뭐예요? 121제곱미터죠? 근데 어디는 이 비싼 땅은 뭐예요? 요 좌표가 있기 때문에 좌표에서 1cm까지 계산합니다. 1cm까지. 그럼 이게 11.뭐예요? 11m, 이게 11.11m 하면 이게 곱해버리면 이게 뭐예요? 자, 11.11 곱하기 11.11 하게 되면 1111 하나죠? 그럼 120 얼마 이거? 3.431이죠? 431. 그럼 여기 소점 아래까 한 다리까지 공부에 등록하니까 같은 땅의 크기지만 측량 방법을 달려면 여긴 121이죠? 이건 120. 자, 3.4니까 여기 2.4가 더 많아. 2.4가 0.1만 하더라도 아까 700만 원이라 했죠. 그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땅값이 비싼 땅은 뭐예요? 무슨 지적으로 이게 좌표 수치적이다라고 이제 보자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싼 농촌 땅이라든가 자, 이런 땅은 도해지적이고 이 도시지역 같이 비싼 땅은 뭐예요? 좌표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그 쌍가루에서 한번 등록차안의 분류가 나오는데 이 등록차안의 분류는 2차 지적과 3차 지적 이렇게 나눠요. 2차, 3차 지적. 그럼 우리나라는 2차 지적이 2차 지적.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종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뭐 수평면사계 값만 공부에 등록하니까 입체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입체적이지. 그래서 이렇게 자, 이 경사진 임야의 면적이 값이 얼마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입체 면적이 아니라 수평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위에, 토지 위에 전이라고 하는 땅 위에 이제 고가도로가 지나간다는 고가도로. 우리 요새 이제, 자, KTX 고속철도 있죠? 그러면, 전답 위에 고가도로 고속철도가 지나가도 이게 철도경제 아닙니다. 도로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는 항상 수평면상의 값만 공부에 등록해요. 그래서, 우리 대장에는 만약에 강원도 같은 데 보게 되면 철강이 있고 막 그러죠? 금이 묻혀 있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산에 임야라고만 지목을 적지, 그 산 아래에 금이 있다 이런 거 안 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사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자, 이런 게 나왔어요. 혜은이 어떤 가수 노래 있죠? 혜은이 씨. 강물은 흘러갑니다. 노래 있죠? 강물이 흘러갑니다. 어디 밑에? 이 제3한강교 밑에. 이 제3한강교 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3한강교 지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뭐예요? 다리요. 다리라는 지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리는 어디에 있어, 이거? 하천 위에 있으니까 지목은 뭐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거. 하천으로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 입체 지적이 아니라 뭐라고? 수평 지적, 2차 지적이다. 그래서 면적도 항상 수평 면적하고 측량도 수평 측량. 2차 측량하지 이게 자, 입체 측량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쌍가루 4번 등록 성질에 따른 분류에서 그 소극적 지적, 적극적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자, 하라고 시키고 만약에 안 하면 국가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이 많은 중국 같은 나라는 신청하든지 말든지, 자, 관심 없겠지만, 인구도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니까. 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해줘보니까 국가가 세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게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할 건 없어요. 아,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적극적 등록주의다. 그 다음에 수평지적이다. 그런 개념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5번 용어 정리 있죠? 요게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파트, 총설적인 파트에서는 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이제 줄쳐보고 그 내용만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적소관청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종전에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지적소관청이란 시, 군, 구를 말한다. 이게 틀린 말이었어요. 왜냐면 지적소관청이란 뭐예요? 특별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항상 뒤에 자 장이나 수 이렇게 구청장, 장 있죠? 군수 이렇게 그 뒤에 직위가 붙어야 됩니다. 그냥 시, 군, 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또 이제 그 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가 만들어진 바람에 그 특별자치시장이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도 틀려요. 꼭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꼭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지적공부 얘기했을 때 지적공부는 개수로만 따지면 우리가 8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는 아직 보겠지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노부 4개 있죠? 그 다음에 지적도나 임야도 6개 다음에 경계점, 좌표노부 이게 7개예요. 이런 것을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기록하는 거 있죠? 그렇게 따져서 딱 8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지적공부가 아닌 거.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공부가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이 8가지가 아닌 게 답이에요. 무슨 예컨대 일람도 결번 대장 있죠? 그런 기타 공부, 등기부 이런 거 특히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관청하고 공부 줄쳐놓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쌍가루에서 한번 토지 표시 보게 되면, 필지하고 지번은 번호 부여니까 알고. 이게 지번 부여적 있죠? 그 3번에 지번 부여적을 줄쳐보시는데,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니동 또는 이에 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리라고 얘기 나오죠, 동리. 동리, 이에 준한 지역은 이 섬지역이에요, 섬지역. 읍면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이 읍면이라고 하면 틀리고, 항상 뭐라고? 니동 또는 섬지역, 도서지역. 자, 섬도자, 섬서자. 그래서 도서 섬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4번의 지목이 중요한데, 지목은 뭐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토지의 주된 형질, 토지의 주된 뭐예요? 지형,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토지의 주된 뭐예요? 용도 지목이다. 용도라고 하는 말을 꼭, 자, 잊지 마시고 이해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이제 경계를 한번 줄쳐보시면, 경계는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그 지적도나 임야도의 그 도해 형태 줄쳐보세요. 도해 형태. 한마디로 뭐예요? 그 지적도나 임야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지적도나 임야도 보게 되면, 자, 이 필지와 필지를 나눈 선에 무슨 굴곡점 있죠? 선에 꺾인 점. 우리가 이 곡선처럼 보이지만, 곡선은 잘게 나면 다 모래 연결되는 거, 이거. 직선 연결되죠? 그래서 이 도해 형태로, 자, 굴곡점으로서 도해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경계점 좌표는 뭐예요? 우리가, 자, 아까 땅값 비싼 데는 좌표에서 뭐예요? 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도면을 보게 되면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은 필지와 필지를 나누는데 뭐예요? 이게 다 직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좌표식으로. 그죠? Y하고 X축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 꺾인 점이 둔각으로 꺾일 수도 있고 직각으로 꺾일 수 있을 거니까 이게 뭐가 생긴다? 이게 좌표가 생긴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계점은, 자, 형태가 두 가지인데 도해 형태하고 뭐가 있다는 게 좌표 형태 있다. 좌표 형태 동그라미. 그래서 이 경계점 맨 뒤에 뭐로 끝나요? 점을 말한다. 점을 말한다 쓰이죠? 경계점이니까 맨 끝에 뭐로 끝내야 돼? 점을 말한다. 이렇게 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 경계점간을 뭐로 연결하는 거예요? 다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 이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 자, 그래서 이걸 경계라 한다. 자, 그 다음에 7번의 면적은 뭐냐? 수평면상의 면적이죠? 우리 시험 문제 옛날에 할 때 수평면상의 면적까지 맞았는데, 합병에 의해서, 측량에서 합병에서도 뭐예요? 이루어진다라고 다 틀립니다. 절대 합병은 측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지만, 하여튼 수평면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토지 이동 나오죠?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사하는데, 이건 뒤에 이제 뒤에서 저기 하니까, 뭐 답으로 나오기는 그렇고니까, 줄만 한번 쳐놓으시고. 자, 신규 등록은 뭐예요? 신자가, 매월 신자가 아니라 새 신자예요. 처음으로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새로이, 셋이니까 새로이 조성되니까, 그렇죠? 그걸 여러분 포인트를 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등록 전환 중요합니다. 줄 쳐보시고, 꼭 뭐예요? 등록이 뭐가 됐어요? 등록이 전환됩니다. 등록이 뭐예요? 전환되죠? 전환되는데, 등록이 뭐로 등록됐는데, 임야대장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게 전환이 돼요. 무슨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미 등록이 됐는데 전환이 됐다. 자, 그러면, 등록이 됐는데, 자, 임야대장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 깎아서 집 짓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 등록 전환에 만약에 기본 의의가 임야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된 게 먼저 임야대장에 등록됐죠? 전환됐죠? 근데 이걸 만약에 틀린 사람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간다고 생각하면 집인데 집을 다 부셔버리고 여기다 흙을 메꿔하고 선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등록 전환의 기본 의의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동그라미 축척 변경이 중요하죠? 축척 변경이 중요하니까. 축척 변경은 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뭐예요?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만 나와야지 뭐가 나오면 안 돼요. 임야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축척 변경할 때 뒤에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절대 뭐만 나와야 된다고? 지적도만 나와야지 여기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니까 잘 보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뭐예요? 전체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자, 이 연속 지적도 있죠? 그 내용을 이제 이해해 줄 사항은 뭐냐면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나오죠? 측량하지 아니하고. 그게 중요해. 측량을 하고 그러면 틀린다니까.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이 할애할 수 없는, 있는이 아니라 뭐예요? 없는.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아마 용어가 요번 파트에서는 용어가 한 문제 나오면 자, 요렇게 줄친돼 있죠? 다음 중 뭐예요? 용어가 아닌 거 이런 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관련 문제를 한번 보면 여러분 뒤에 이제 용어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시험 문제만 나온 걸 한번 용어 좀 한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문제 그 12번 문제 있죠? 12번 문제. 12번 문제. 거기 보게 되면 지적에 관한 용어에 관한 설명은 타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타당하지 않는 거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자, 지목 변경이란 토지의 지목이 다른 용도 지목으로 변경을 말하며
형질 변경을 수반하고 반드시 뭐예요? 지목 변경을 행하진다라고 써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그 지목병은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다른 용도 지목을 변경되는 말고 형질 변경이 수반돼도 반드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장상 그러니까 대장상 뭐만 바뀌는 거예요. 대장상 대장은 안 바뀌어요. 대장만 안 바뀌고 뭐만 이 지목만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번에 신규 등록은 새로 주성된 맞죠? 그다음에 지번보유적은 리동 맞죠? 그다음에 경계점은 자 뭐라고 이거 형태로 형태인지 도해 형태하고 좌표 형태 있죠? 그다음에 지목이란 조대의 주된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형질 변경은 돼도 반드시 뭐예요?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거 아니다 하는데 이 내용이 조금 문제가 조금 뭐예요? 조금 내용이 지금 보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는 아니네. 이게 애매모호하게 했나요? 애매모호하게 형질 변경을 수반되나 반드시 지목 변경이 해야죠. 반드시 지목 변경이 해야진다 그러는데 이 내용이 지금 자 타당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 이 지목 변경 이 말이 좀 문제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하니까 이거는 지금 현행법에서 뭐 옛날 문제를 생각하시고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저기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제 안 나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다만 그 밑에 한번 그 문제 13번 한번 문제를 다시 보면 자 다시 보면 뭐예요? 거기 타당하지 않는 거라서 거기 4번에 토지등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소멸하는 거 봤는데 그 신규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게 답이 왜 답이냐면 새로 정한다는 게 신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번에 새로 정한다. 요게 이제 신규 등록은 해당하지 않는다. 요게 답인데 자, 지금 이거 문제가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제,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문제 기존에 이제 문제를 한번 낸 거니까 참고를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런 내용이 있다 보시고 아까 12번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괜히 이거 잘못 외우면 안 되니까 1번은 그냥 그렇게 자, 지금 현행법에 지금 제가 오타를 좀 처리하시고 이제 풀어볼 필요 없습니다. 풀어보지 마시고 요렇게 지문에 이렇게 2번처럼 신규 등록이라든가 이렇게 뭐예요? 지번 보여줘. 이런 식으로 요런 지문이 나왔을 때 요걸 잘 보자.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파트에서는 딱 나올 것이 이제 뭐예요? 그런 용어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다른 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등록상을 보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